자, 다음 모델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리는 거는 평면도에서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보시면은 전체 폭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맞춰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가고,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접선호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접선호 들어가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다시 접선호 이렇게 나올 거고요. 라인을 그리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 접선호, 다시 접선호, 접선호, 이런 형태가 되면 되는데, 여기 살짝 떨어졌죠. 튀어나왔죠. 이거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자, F8번 누르시면은 접선 구속이 안 된 쪽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는 돼 있는지 볼까요? 여기 접하고 있고, 접하고 있고. 자, 보시면 여기 접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접하는지 확인이 되고 나면 수평으로 얘네들 바꿔주고요. 자, 요거와 요거 같다, 요거 같다, 요거 같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같다. 자, 그러면은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보일 텐데, 자, 이제 여기서 치수 들어가면 되겠죠. 치수가 R 18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것도 똑같겠죠. 18. 또 보시면 여기 치수도 18, 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치수가 얼마냐? R100입니다. 같은 100인데 여기 있는 얘랑 보시면은 얘는 중심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조금 어렵게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꼬이는 거 보시는데, 자, 중심이 어디예요? 요거의 중심이죠? 이걸 여기와 같은 수평선상에 있다. 잡으시면 될 거고, 그럼 얘는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이것도 같은 수평선상에 있다 잡아주시면은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이제 바뀌는 거에 따라 좌우가 되겠죠. 자, 거리를 보시면은 일단 전체 가로 길이 얼마인지 지금 나와 있나요? 각각 100이 한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요거 여기 일치시키고, 요거 여기 일치시키면은, 자, 여기 있죠. 원점에 일치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폭이 120입니다. 요 두 개의 폭이 120, 높이가 120. 자, 그리고 길이가 같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구속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전체 높이가 얼마냐? 도면에 보시면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35. 자, 이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각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35가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30이네요. 자, 높이가 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30이 되겠습니다. 30이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목각기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면 되겠죠. 자, 목각기 값이 지시 없는 목각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쪽에 요거는 지금 R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10이라고 넣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일단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기둥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한 개 만들어서
만들면 되겠죠. 스케치 들어가시면 자, 각각의 기둥인데 여기 지름이 26이 되겠습니다. 치수 있죠. 지름 26. 야의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자, 폭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요 높이가 폭은 요 선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중심에서 잡혔죠? 지금 높이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자,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점과 선이 일치하도록 해놓죠. 자, 여기에 나오는 뭐 이게 호라서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이게 중심에서 자동으로 나오죠, 이 높이가. 그래서 자, 점을 잡고 이렇게 잡으면은 자동으로 중심으로 갑니다. 좀 애매하죠.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선 한 개 꺼놓고 자, 얘가 두 개가 접하도록 해놓고 구성선을 바꿔놓을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잘 안 접힐 때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43이 되죠. 자, 이거를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돌출 높이가 반대 방향으로 35가 되면 되는데, 자, 지금 차집합이 됐죠. 컷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시키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 목깎이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지금 2mm 정도 들어가요. 목깎이가 여기가 2mm 정도. 이거는 한 번에 만들어서 다 같이 갈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안에 관통되는 구멍이 치수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파이 12입니다. 그래서 구멍에 들어가서 파이 12짜리가 전체 관통으로 동심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면은 이 모양이 나오는 게 나올 거고, 못따기는 1mm 정도 주겠습니다. 못깎기는 줬으니까 못따기 한 1mm 정도 이렇게 좀 여기 만들어지겠죠. 자, 이걸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써볼까요? 자, 방향을 봤을 때, 자, 피처는 여기와 못따기 뭐 구멍까지 다 잡아야겠죠. 잡아놓고 방향 첫 번째 방향 이쪽으로 잡아놓고 두 개인데 간격은 114. 방향이 반전돼야겠죠. 두 번째 방향을 잡으려니까 이렇게 가는 세로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축이 있죠. 축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격 120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옷을 이러면 처리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 아실 수 있는데, 여기 배열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목깎이를 피처를 추가를 안 시켰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시켜 주시면 다시 이렇게 편집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여기 안쪽에 파야겠죠. 파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내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이 동그란 형태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구멍만큼 파지는 부분이 형태가 원래 있었습니다. 아, 그럼 두께가 얼마였느냐? 6mm예요. 아, 이거 없을 때 미리 팠으면 좋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두 번째 이 돌출하기 전에 여기 가서 파주면 되겠죠. 그래서 깊이가 지금 보시면은 얼마로 깊이가 되냐면 24라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쉐를 하면은 좀 애매해지죠. 자, 이 안에 들어간 두께를 따로 잡아주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하는 거 먼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를 시작하셔가지고
오프셋 간격 띄우기 해서 여기를 얼마? 6mm로 해주고, 그 다음 돌출 두께를 빼줘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컷을 시키는데 높이가 24.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부품의 끝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형태가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쉘에서 각각의 두께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전체 두께가 30이었으니까 다르게 해볼까요? 이걸 안 썼다고 쳤을 때 쉘 들어가서 잡고 두께는 6mm. 그런데 자세히 해가서 어디 갔죠? 자, 이렇게 돼 있죠. 펼쳐서 윗면에 대한 두께를 따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로 이셔가지고 그죠? 윗면의 두께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6mm 따로 잡아 똑같은 두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나중에 이제 설변 들어가서 수정할 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스케치를 다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원을 한 개 그리겠죠. 이 원의 수평을 잡아주시면 구석에서 수평 구석에서 원의 중심과 수평을 잡아주시고요. 또 여기도 원을 한 개 더 그릴까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치수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면에 있듯이 15. 그 다음 거리를 잡아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17.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 그 다음 요 지름이 82. 그 다음 요 지름이 얼마죠? 35. 그 다음 이 사이 요건 60이네요. 자, 60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개 겹치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르기로 잘라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목깎기에 R10이니까 여기와 여기 이렇게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출시키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15. 이런 형태로 올라갔을 겁니다. 양방향으로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는 높이가 지금 얼마 정도 내려가는가 하면 전체 높이 26, 그러니까 45에서 26 뺏는 만큼 들어가니까 여기서 스케치를 한 번 더 하시는 이런 스케치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사용했던 스케치를 공유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형상 투영을 하시면 여기 있는 이거를 쓰는 방법이 공유보다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공유를 해버리면은 스케치 공유를 했을 때는 이 바닥이 어디 붙었는가 하면 여기에서 돌출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돌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 생길까봐 공유 없이 그냥 형상 투영해버리면 이게 바로 나오죠. 돌출할 때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45에서 26 뺀 만큼 해주면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45 빼기 26 제대로 됐나요? 그러면 45 빼기 26이 아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40 전체 두께는 자 26에서 두께 6mm 빼고 15를 뺀 이게 바로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는 여기는 자립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구멍에 자립하기 중에
여기는 2mm, 그 다음에 위에 지름이 작은 지름이 28, 그 다음에 큰 지름이 35 해서 동심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전체 관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냥 안쪽에 지름이 40짜리 그냥 뚫어주면 되겠죠. 지름 40짜리 동심으로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못따기가 1.5네요. 그래서 여기 못따기 들어가서 길이가 같은 1.5짜리 못따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스케치를 하는데, 자, 저는 포인트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포인트 만들어서 포인트를 이렇게 수직 방향 정렬을 해주면 여기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치수를 넣습니다. 61의 반, 지름이 61이니까 여기를 61 나누기 2 하면은 나올 거예요. 여기가 바로 반지름이죠. 스케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안에 요게 얼마가 되느냐, M12짜리입니다. 나사죠. 그래서 나사는 요거 들어가시면 돼요. M12니까 ISO 메트릭 해서 전체 사이즈를 M12 들어가시죠. M12고 피치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1.75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관통인데 실제로는 전체 관통이 아니고 여기는 깊이가 있습니다. 10mm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나사의 깊이를 10mm 정도 주고, 보통 뭐 요거 같은 게 한 13 정도 좀 되겠죠. 3mm 정도, 요 정도 크기라면은 해서 시작 스케치 위치를 여기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확인하면, 실제 나사의 모양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스레드라고 해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뚫리는 나사가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모양을 그래픽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얘를 이 실린더 기준으로 몇 개냐, 6개 이렇게 주시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형태가 완성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못깎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반대쪽 뒤집어 보면은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와 있으니까, 자, 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았습니다. 두께만큼.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 3이라고 해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쉘이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제 봐야겠지만 R10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R3으로 되어 있죠. 두께 6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돼요? R4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값이 어떻게 돼요? 쉘로 들었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쉘로 해버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전체 두께가 같아지기 때문에 달라지죠. 4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도면상이 지금 3인데 이걸 만약에 꼭 4가 아닌 3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 스케치를 해서 돌출해서 빼는 방법을 쓰셔야지 이 R 값이 정확하게 3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커버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 예제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파이가 있죠. 파이를 보시면 여기가 원통 형태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원통 형태에서 이게 80도라는 건 얘도 80도라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AA 단면도, 그리고 여기는 원통 형태 이렇게 원통에서 경사지게 올라가니까 꽃갈 형태가 되겠죠. 콘 형태로.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릴 때는 먼저 정면의 형태를 먼저 참고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면도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중심을 여기라고 치고요. 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개 더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에 잘려가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은 사각형 한 개 그려볼까요? 사각형 이렇게 한 개 그립시다. 그랬을 때 사각형의 요 형태를 나눈 놓은 상태에서 원의 치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 접한다 치면은 요건 조금 더 키워 볼게요. 그 다음 이쪽도 접한다. 자, 안쪽이죠? 안쪽이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요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또 사각형 또 있죠, 그죠? 요거를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은 지름이 37인 게 있어요. 37인 게. 그러면 요거 사각형을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하면 혼동이 오니까 37이 먼저 봅시다. 지름이 하나가 3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한 개 그리는데, 자, 이 사각형을 가운데 중심을 중간점을 중심하고 정렬을 시켜 놓고, 자, 여기에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원을 들어가면 접선. 자, 이거는 선만 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한 개 그리고 원을 한 개 그리겠습니다. 자, 원이 접하는 게 여기가 여기하고 접하고 여기가 여기하고 접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밑으로 내릴까요? 자, 일단 원 접하는 게 또 구속 조건에서 얘와 얘가 접하고 얘가 이렇게 접합니다. 자, 자르기를 해서 여기 자르고 나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뭐 한 번 더 잘라 줄까요? 여기도 잘랐습니다. 자, 여기 치수가 사라졌는데 지름 치수로 바꾸어 가지고, 이게 37이라고 했죠? 자,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접선을 여기에 맞춰 주는 거죠. 구속을 접하도록, 호와 접하도록 해주면, 자, 여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접하도록 해주고,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잘랐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안 자르고 했으면, 분할했으면 또 다르겠죠. 자, 이 사이즈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여기 치수를 얼마? 30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즈가 만들어졌고, 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요 사이는 치수가 얼마냐? 두께가 3입니다. 자, 이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구성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한 개 껐는데, 중심이 있다 칩시다. 그냥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라인이 한 개 있고요. 요렇게 한 개 가고 요렇게 한 개 갑시다. 자, 정렬을 시킬 거예요.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이 요 선상에 가도록. 그 다음에 치수가 여기가 80도죠. 자, 대칭 구속 조건을 사용해서 대칭하는 두 개, 마지막 중심이 되는 거 잡아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길이는 이렇게 빼서 여기를 24라고 해주면,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죠? 37입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만든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회전시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회전시키면은 이 영역을 반으로 나눴다 분할을 시켜 볼게요. 이거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축을 잡고 이렇게 돌린다면은 여기가 오목해집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목해지면은 단면 뷰를 봤을 때 이렇게 오목해진단 말이에요.
이 평평하게 이렇게 쭉 나가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쓰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돌출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돌출을 시키면 자, 양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출해야 될지 답이 나오나요? 어차피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맞죠? 어, 이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스케치를 가시성을 혹은 공유를 시켜놓고 자, 이쪽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F7번 눌러볼까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상 투영을 하면은 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할까요?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면은 여기가 딱 나오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맞추면은 얘가 더 이상 여기서 움직이죠. 마찬가지 이 점도 여기 선상에 오면은 여기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일치해서 이 점하고 이걸 일치시켜야 되니까 형상 투영해서 요 선을 형상 투영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일치시켜서 요 점과 요걸 일치시키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일치시키도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이 여기하고 일치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다가 요 치수를 얼마입니까? 80이라고 주면 자, 똑같은 각도가 나올 겁니다. 이거 대칭할까요? 그냥 대칭 얘랑 그 선이 있어야 되네. 자, 선 만들어서 대칭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형태가 되는데 얘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 위에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선이 여기 위에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형상 투영을 해서 자, 연장을 시키시면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 다음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7입니다. 자, 돌출을 시키시면은 이 영역이 이렇게 잡히죠. 양방향으로 해서 자, 충분히 여기를 관통하고 있죠. 양방향 서로 됐을 때 교차를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올라가는데 다시 이걸 만들어도 되겠지만 요 점에서 시작하는 작업 평면을 점과 여기 수직하는 여기서 바로 스케치를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 원을 그리는 거죠. 자, 원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출을 시키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때 요 두께가 얼마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요 지름이 실제로는 얼마죠? 37입니다. 그죠? 그래서 돌출을 시키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자세히 가서 각도를 주면 되겠죠. 10도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0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면까지 딱 해주면은 요 면까지 오겠죠. 요때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 파내고 또 작업해야 되니까 힘들어지겠죠. 요 두께가 있으니까 이거를 새로운 솔리드로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시면 솔리드가 되대요. 1번, 2번으로 나눠지죠. 이때 이 1번을 잠시 가시성을 없애주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제 여기다가 쉘을 사용하는 겁니다. 쉘 들어가서 이 두께를 주어진 두께 2mm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뚫리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다시 여기서 스케치. 이제 불필요한 스케치가 많으니까 이 스케치 잠시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이 작업 평면도 사실은 이제 가시성 꺼도 되죠.
자, 2D 스케치에서 여기서 원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데 여기에 지름이 얼마냐? 15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은 요 모양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바깥에 되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다음 면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저 두께가 얼마입니까? 3mm 떨어진 데서 자, 여기서부터 3mm 띄우면 되겠죠. 작업 평면을 이렇게 3mm 띄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여기서 스케치를 하시면은 자, F7번 누르면 여기 나오죠. 구멍을 뚫기 위해서 지름이 5입니다. 5mm 이렇게 해서 15입니다. 구멍을 이렇게 해서 차집합으로 뚫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리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되돌려서 스케치를 안 했다는 가정하에 작업 평면만 3mm 띄웠죠. 구멍에서 자 동심해서 시작 평면은 여기고 참조할 평면은 여기고 두께는 전체 관통을 시키고 15라는 지름을 파주겠다. 전체 관통 해주면 어디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동심 참조를 여기를 잡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15 맞죠? 그래서 작업 평면은 여기고 구멍 했죠. 전체 관통 싫으면 거리를 뭐 여기를 더 많이 줘도 되겠죠. 50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가 되대요. 열려 있지 않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제일 만만하죠.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여기를 지름을 자 치수를 15 돌출하겠다. 이렇게 뚫어버리면 여기 뚫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구멍가공마법사에서 파이 8 뚫으면 되겠죠. 구멍가공마법사 파이 8 전체 관통 어디 여기를 시작하고 여기 원통으로 이렇게 뚫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 한 개 나오고 자 맞죠? 자 뷰에서 비주 스타일 이렇게 해주면 요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솔리드를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가시성 켜주면은 지금 현재 두 개의 솔리드죠. 여기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합치게 하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합 두 개를 확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솔리드 결합이 되겠죠. 결합된 솔리드가 솔리드 1번과 2번을 가지고 결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드는 좋은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가 구멍이 안 뚫렸죠? 뭡니까? 이 구멍을 뚫을 때는 얘를 뚫을 때는 나중에 요 단계가 있을 텐데 자 되돌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 있죠? 지금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죠, 그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돌출을 잠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 모양 되겠죠? 스케치는 남아 있죠? 그러면 얘를 가시성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결합을 해서 두 개의 솔리드를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 스케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돌출하겠다. 이 스케치를 차집합 전체 관통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방향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때는 여기에 참조했던 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새로 면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참조에 지름 8을 구멍을 전체에 관통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앞전에는 이게 구멍이 뚫리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뚫려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되게 편하겠죠. 솔리드 분할하고 하는 내용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쪽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이런 각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스레드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교재처럼 요 치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이 모델링은 뭐 볼트라고 생각하시고 요 부분에 요렇게 볼트 스레드 형태를 넣는 건데 한번 보실까요? 회전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세도면에서 회전체 반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체 길이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게 편할 겁니다. 전체 길이가 55예요. 자, 여기를 55라고 넣고 이 55 된 상태에서 얘는 중심선으로 바꿔 놓겠죠. 이유는 나중에 치수 넣기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변할 수가 없지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치수 넣을 때 중심선이기 때문에 지름 치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비례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2, 그 다음에 15 빼내면 되겠죠. 상당히 좀 비슷하게 그려졌습니다. 그죠? 여기는 3mm, 그리고 여기는 8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5.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을 실행을 시키시면 자동으로 중심선이 중심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라는 거는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그 개체에서 스레드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구멍에 보시면은 축에다가 스레드를 넣습니다. 이렇게 우리 옵션 펼침 버튼 눌러서 사양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막 미터씩 같은 게 ISO 매트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게 1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건 뭐죠? 나사산이죠. 그래서 나와 있고 위치가 있는데 전체 길이 하면 전체가 되지만 여기서 길이를 제가 만약에 30 하면 30, 간격 띄우기를 한 5mm 해주면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죠. 요게 이제 전체를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건 지금 스레드죠. 스레드는 축에다 넣는 게 원칙입니다. 축에다 넣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그 KS 기계제도 규격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개 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한 개 그리는데 길이를 100, 자 이렇게 해서 돌출을 해서 뭐 10mm 짜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는데, 자 지름 10짜리 구멍을 이렇게 컷으로 이렇게 빼내는 한 게 있고요. 이번에는 스케치를 하는데 여기다 포인트를 한 개 넣어 가지고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 포인트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것도 있죠. 자 볼까요? 선형이 있습니다. 선형 시작 스케치에서 하는 방법. 자 탭을 쓰겠다, 아이소메트릭,
10mm 나사, 앞나사죠. 전체 깊이를 해서 확인을 하면 여기 스레드 생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 다뤄봤지 싶은데 시작면에서 떨어진 두 군데에서 이렇게 치수를 넣어가지고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이 치수만 바꾸면 되죠. 이걸 뭐 30이라고 해주면 30 떨어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제 구멍이 있죠. 자, 이 구멍의 위치를 봤을 때 이게 같은 10입니다. 근데 스레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사양은 10짜리로 해서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검사를 해서 거리를 재버리면 얘는 지름이 10이고요. 얘는 지름이 8.376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리는지 아시나요? 자, 나중에 이거는 KS 규격집 구글링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KS 기계 규격이라고 치시면 나올 텐데요. 기계제도 규격이라고 치시면은 아마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큐넷에서 그 PDF 파일 하나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PDF 파일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 나사라고 있습니다. 자, 나사에 들어가시면 미터 보통 나사 있고요. 자, 여기 볼까요? 자, 보통 나사에 보시면 10mm 나사 호칭에 보시면은 자, 골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효지름 있고 안지름 있죠. 앞나사 기준입니다. 그러면 앞나사의 골은 어디요? 여기 들어왔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산이죠, 그죠? 여기 산이 안지름 유효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8.37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릴로 먼저 뚫고 그다음 탭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멍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드릴 구멍이죠. 8.376. 그 다음에 안에 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구멍을 뚫어버린 상태죠, 완전히. 그럼 여기에 탭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탭을 못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나사일 때는 이러한 이유로 먼저 앞나사의 호칭에 해당되는 나사의 호칭에 해당되는 구멍을 뚫고 이렇게 스레드를 넣어버리면 실제 물체하고는 안 맞죠. 구멍이 어떻게 돼요? 커져 버리니까 나사산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나사산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그래서 여기다가 태핑을 못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 구멍에다가 나중에 태핑하면은 앞나사산이 만들어지겠죠. 요즘 이제 우리 종합 설계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3D 프린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제품을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탭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 하면 나중에 핸드 탭이든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모델링을 나사산 탭을 넣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완전히 해서 그냥 탭을 넣는다 치면은 다시 수작업으로 탭을 넣는다 치면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구멍은 구멍 가공 마법사로 하되 이런 스레드는 어떻게 돼요? 구멍 가공 마법사에 스레드를 쓰셔야 됩니다. 앞나사는. 축은 어떻게 돼요? 축의 외경이 있죠, 그죠? 나사산 꼭 그대로 모델링해서 거기다 탭을 넣어 그 탭 표시하는 스레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레드는 축에만 쓰고 구멍 가공 마법사는 구멍 안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 안에서 스레드를 사용하라는 그런 불문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안 하시면은 나중에 고생하죠. 실제 모델링을 했을 때. 그래서 꼭 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가끔씩 보면 학생들 이거 잘못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종합 설계할 때 이 구멍이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홀 가공 마법사의 필요성, 적재적소에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축은 바로 축 모양 그대로 해서 수나사는 수나사 외경 그대로 만들어서 나중에 스레드 표시하면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돼요. 지름 크기가 다른 거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격에서 이런 것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계수 규격집, 스탠다드 규격집에서 요 8.376 우리가 10을 넣어버리면 골지름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산이 만들어질 수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 탭이 이게 탭 나는 부분인데 이 탭으로서 이제 나야 될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골지름,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앞나사로 봤을 땐 이게 골지름이고 이게 앞나사의 산이 되겠네요, 그죠? 앞나사의 산, 골, 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개념을 앞에서는 제가 이거 거꾸로 설명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앞나사의 산 어디죠? 여기 앞나사의 산, 앞나사의 골입니다. 순하사 입장에서는 순하사의 골, 순하사의 산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나사 가공하고 해본 사람들은 좀 나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사산 가공 같은 거 참고해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탭을 가공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나사 탭 내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면 되니까 그 부분은 이 수업에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외부 걸 참조하지는 않겠어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예제 도면 중에 뭐 슬라이더죠. 이 슬라이더 만드는 거 할 텐데 보시면은 요렇게 된 형태입니다. 부품 1번이 이런 형태죠. 자, 요 도면을 보시면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면 보시면은 자, 보이시다시피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정면도 평면도의 우측이 있죠. 보시면 이게 정면도 우측면도 이건 뭐 여기서 보는 모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여기 대칭 기호가 있죠. 그래서 반대쪽에 대칭 표시가 있고 이쪽도 반드시 대칭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부분 단면도에서 요 홀에 대한 자립하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못따기가 있고, 자, 요거 그려서 대칭해 버리면 되겠죠. 예, 측면도에 있는 걸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면도 걸 참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도면에서요. 자, 요거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조립할 때도 써먹으면 돼요. 자, 2D 스케치는 지금 됐는데 제가 빠져나와 버렸네요. 자, 가운데 선을 한 개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체 치수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중심선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전체가 44.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가 44. 여기서는 파이지만 뭐 우린 전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6.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3 했고 여기가 4.5가 나오네요. 자, 완전 구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직각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럼 완전 구속이 끝나죠. 자, 여기서 뭐 이걸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뭐 나오는 거 있나요? 자, 다 잡혀버렸죠, 그죠? 예. 자, 이걸 보십시오. 돌출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자, 대칭하겠다 하면은 자, 요 개체를 대칭선 여길 기준으로 대칭하겠다 해주면 자, 대칭했으니까 돌출하겠다 해주면 자, 이렇게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양방향으로 전체 길이가 얼마인가요? 66 이렇게 해주면 여기까지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되고 나면은 방향성을 보시고 요 못따기가 얼마죠? 5. 그래서 못따기 들어가서 5mm 짜리 못따기를 못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 그 다음에 방향이 조금 잘 안 보이니까 둘. 대칭이니까
같이 다 잡아야겠죠. 모서리가 지금 해제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못다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도 이제 살짝 못다이가 있어야지 나중에 조립할 때 구석 원부 같은 거나 삽입하기 편해지니까 여기와 여기도 한 0.5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고 끝나느냐, 밑에서 여기서부터 돼요. 구석 원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원 두 번 그려가지고 뚫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스케치를 하는데 포인트를 한 개 넣겠죠. 이렇게 넣고 이 포인트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맞춰지겠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는 방향이 이게 수평 방향입니다. 아까 화면이 세워져 있었을 뿐이에요. 자 거리가 6.5다. 여기까지가 6.5다. 해주고 나면은 스케치 마무리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멍, 자 자립하기죠. 자립하기는 단면을 보니까 부분 단면도에 보니까 자립하기를 하되 하나는 11이고 하나는 얼마입니까? 깊이가 6.5. 그 다음에 여기는 6.6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6.6이라 하면 여기 아마 이제 구석 홈부치 볼트가 여기에 6mm짜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6.6인 걸로 봐서는 나사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위에서 보면은 요 밑에 이제 요 부분이 수문선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문선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요건 외형선이 되고, 자 이렇게 된 형태, 요걸 1번 부품이죠. 저장하시고 싶으면 저장하면 되겠죠.